이번 시간에도 신틸리맙 FDA 브리핑 문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암제이기 때문에 ODAC 브리핑 다큐멘트를 찾아봐야 합니다. ODAC의 OD가 온콜로직 드럭 항암제라는 뜻입니다. FDA 브리핑 문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머리를 다루고, 두 번째, 백그라운드를 다루고, 네 번째, 스터디를 다룹니다. 네 번째, 스터디에서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을 다루는데 FDA 자문위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목차를 보면 스터디 디자인, 페이션 셀렉션, 그리고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플랜을 봅니다. 그리고 이피커시와 세이프티의 결과도 살펴봅니다. 컨볼루션은 두 개의 함수로 만드는 적분식을 의미합니다. 컨볼루션은 물리학, 공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첩 적분을 의미합니다. 컨볼루션은 서로 다른 두 신호를 합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컨볼루션은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이동하면서 겹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컨볼루션은 서로 다른 두 함수로 세 번째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스터디 디자인을 보니 오리엔트 11 스터디는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트라이얼이었습니다. 페이션 셀렉션을 보니 중요한 인클루션 크라이테리어가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플랜에는 샘플 사이즈, 파워, 타입1 에러 등 자세히 언급해줍니다.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높다면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신틸리맙 임상시험은 90% 파워를 가정했습니다. 만약 이종 오류 베타가 84.1%라면 반대로 파워 1- 베타는 15.9%입니다. 굉장히 겹쳐있죠? 베타는 false negative입니다.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말해서 틀린 것이죠. 실제로는 파스리브인데 네거리브라고 말했다가 틀린 것입니다. false negative를 양치기 소년에 빗대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실제로 늑대가 있었지만 늑대가 없었다고 말해서 틀린 경우 false negative입니다. false negative를 이번엔 암 진단에 빗대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악성 종양이 존재하는데 인공지능 모델은 양성이라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악성이었지만 양성으로 말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 경우가 false negative입니다. 베타가 false negative입니다. 신틸리맙 임상시험은 파워를 90%에 맞췄기 때문에 베타는 10%입니다. 즉 false negative 확률을 10%로 맞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90% 확률로 잡아내게 됩니다.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없다고 말해서 틀릴 확률은 10%입니다. 연구자는 신틸리맙이 PFS를 3.2개월 개선할 거라 예상하고 이 차이를 올바로 찾아낼 확률을 90%에 맞췄습니다. 1종 오류는 0.05입니다. 이런 가정하에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378명의 환자였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중국에서 개발한 PD-1 항암제 신틸리맙의 승인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한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14대 1이었습니다. FDA에 따르면 FDA 자문위원회는 투표를 했습니다. Question 3는 Additional Clinical Trial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무려 14명이나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브루틴은 한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부분들입니다. 서브루틴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은 주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서 요구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브루틴으로 만들어져 그들이 요구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저장함으로써 기억 장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언급한 대로 해외 데이터를 사용할 때 고려사항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섹션 12.1은 해외 데이터를 마케팅 어프로벌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설명해 줍니다. 즉 중국 데이터로 미국 시장에 시판 허가를 해줄 때 무엇을 고려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어플리커블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은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만
관련 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applicable은 해당되는, 적용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분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신상품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해외 데이터가 US population과 US medical practice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or이 아니라 and입니다. 확률의 곱셈이므로 기준이 더 빡셉니다. 이 기준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additional clinical trial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때도 US patient와 US medical care와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5명 중 무려 14명이 추가 임상해야 한다고 투표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노벤트의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 내 임상 조건과 미국 환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임상 결과로 미국 내 승인이 적합한지 논의했는데 결과는 NO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임상시험이 적절한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터에 의해 수행되었는지입니다. Poorly trained investigator가 진행한 임상시험은 신뢰하기 어렵겠죠. 세 번째 조건은 FDA가 on-site inspection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validate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나라 데이터니까 FDA도 서류에 찍힌 숫자만 보고 미국 승인해 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해외 데이터 단독으로 미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교집합이어야 합니다. 확률을 곱해야 합니다. 물론 FDA도 꽉 막힌 집단은 아니라서 숨통은 트이게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플렉서블 매너로 적용할 테니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소리죠. 조합 평균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입니다. 산술 평균에 비해 극단적인 영향을 덜 받습니다. 레이지 러닝은 이걸 러닝과 대조됩니다. 이걸 러닝은 대부분의 컴퓨터 계산이 학습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KNN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까운 포인트를 모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KNN은 레이지 러너입니다. K는 3이라면 빨 1, 파 2이므로 파란색 클래스 2로 분류합니다. K는 7이라면 빨 3, 파 4이므로 파란색 클래스 2로 분류합니다. 레이지 러닝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레이지 러닝은 온라인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레이지 러닝은 메모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가설 검정은 투-사이드 테스트와 원-사이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투-사이드 테스트가 메디컬 리서치에 적절하다고 컨센서스가 모아졌습니다. 투-사이드 테스트는 리젝션 리전이 양쪽 꼬리에 둘 다 존재합니다. 각 영역의 넓이는 5%의 절반인 2.5%입니다. M은 메가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K는 1000이라는 뜻입니다. Mbps는 megabit per second 초당 100만 비트를 전송, kbps는 kilobit per second 초당 1000비트를 전송, bps는 bit per second 초당 1비트를 전송한다는 뜻입니다. kbps는 data transfer speed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베타는 false negative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신틸리밥 추가 임상 투표를 했는데 14대 1이 나왔습니다. applicable은 해당되는, 적용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